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값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변동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금 투자를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금 시세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커스 도규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뵙게 되네요. 네. 네, 안전자산인 금, 하지만 올 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것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올해 들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심지어 미국 투자관리회사가 금이 좋은 해지 수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강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기 침체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인 이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좀 안 좋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가장 빚을 발하는 자산이 이제 금입니다. 그것에 반해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는 달러가 빚을 발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기 침체 때 강하게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 금과 달러, 이 안전자산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지고 이런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도 불러일으키면서 물가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둘 다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최종 미중 그런 무역 협상이 되게 많이 진정됨에 따라서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침체로 안 갈 수도 있겠는데라는 기대와 또 하나로 너무 이게 이런 관세 정책이 더욱더 강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형,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29년 대공황을 연상케 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금보다는 차라리 달러가 낫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엔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에 반해 많이 올랐었던 금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초에 있는데 그때 이후 7월에 금값이 또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의 이유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관세 정책의 유예가 이제 지나게 됨에 따라서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라고 했을 때 그 갭이 클수록 시장에는 큰 변동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말 그대로 공포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이고 사람들이 불안감에 잠길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금 가격은 되게 크게 변동을 하고 있죠. 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같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금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장이다. 물론 그 안에서도 금 가격도 크게 변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금값 변동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유의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금리 인하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곧 있을 FOMC 회의, 이제 5월에 있거든요.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요게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자산들이 좀 이렇게 다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때 요즘 들어서 연준은 생각보다 그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잘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그냥 한 차례 정도 주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닫아놓는 형태의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자산들도 좀 이렇게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집중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금값이 치솟았는데 국내 금 선물 거래 규모가 현물 시장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현물과 달리 국내 선물 시장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도 한 번만 짚어주시죠. 선물 거래를 함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금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물 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주얼리로도 사용이 되고 산업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 말고도 다양한 수요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 현물에 대한 부분은 투자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서 뭐 크게 늘어나거나 투자 수요가 급감한다고 해서 크게 줄어들거나 이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선물 수요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투자 수요이다 보니 이 투자 수요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는 이 금에 있어서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국민들이 보유한 평균적인 금 보유량과 비슷하다, 비례한다 이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한 104톤으로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 국민들도 사실 금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 아무래도 선물 시장에 대한 규모가 현물 시장에 비해 비교적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많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고, 만약에 앞으로 금 가격이 좀 더 상승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선물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확대될 여지도 있겠다. 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금 가격 신뢰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 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ETF와 같은 그런 선물 시세로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의 15.4%의 배당 소득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해도 22%의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 금 현물 투자의 대표인 이 KRX 금 시장을 바라보면 그쪽은 이제 사고 팔 때 세금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투자자가 굳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KRX 금 투자 쪽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금의 유출입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공급 대란이 자주 나타나다 보니 지난 2월에 김치 프리미엄이다 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내만 금값이 되게 비쌌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물 시장과 그리고 현물 시장 이 두 가지 시장이 모두 밸런스 있게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물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KRX와 마찬가지로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 대한 매력도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방송에서 10년간 금 상승기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떠한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되게 완화되고 있지만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정말 좋은 쪽으로 예를 들면 글로벌 IB인 뭐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망치를 4,000불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제 골드스타 같은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갭이 되게 큽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해 단기를 기준으로 볼 때는 예측 불허하다. 하지만 그런 변동성만큼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경제 상황이 금에는 되게 유리하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런 상황일수록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선호도가 차츰차츰 쌓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지금 이 시간에 약간 떨어졌을 때 사 모아가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랜만에 그래도 좀 이런 조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자산이든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분명 조정이 발생하고 또 상승을 하고 조정이 오고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 투자를 할 때 보통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접할 때는 가격이 높을 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돌이켜 보았을 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갖기 어려운 시기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금 가격이 조정이 왔을 때 조금씩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금 가격이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 매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금 거래소라고 해서 금 가격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 같은 중량, 같은 순도임에도 불구하고 파는 곳마다 마진도 다르고 유통 구조도 다르다 보니 금 가격 차이가 되게 천차만별로 나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적어도 3곳 이상 정도는 가격을 비교해보고 투자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금을 살 때 내가 분할 매수로 사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국제 시세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내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런 것도 2가지 모두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금값의 변동성과 전망 그리고 투자 인사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스테커스 조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